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이슈TV의 이인수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네요. 비록 1인 미디어지만 제 이름을 걸고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이 언제나 책임감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와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두 분요.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도 양념으로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당선 축하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축하합니다, 두 분. 태구민 당선자님, 지성호 당선자님. 대한민국 국민이 되심을 축하하고 국회의원 당선되신 것을 겁나게 축하합니다. 이제는 의젓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당선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요. 글마들 간첩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꼭 간첩 같아요. 이분들 북한 살다가 한국 사회에 오셔서 침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서요. 여러분은 침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하 생략하고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침묵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웅배는 어미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또 토마스 해리스 원작,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양들의 침묵이나 최근에 상영된 한국 영화 침묵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언급한 침묵의 정의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테고요. 하이데거는 침묵은 말의 하나인 존재 양식으로서 어떤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고 하네요. 각자 침묵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는 생각들이 다양하실 텐데요. 저는 침묵하면 떠오르는 게 코르넬리아 토프, 그분이 저술한 2019년에 저술한 침묵의 무기가 생각나네요. 침묵을 주제로 하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도 침묵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약 20여일간 북한에서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이 갑자기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이것도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인 침묵의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4월 11일경부터 5월 1일까지 김정은의 잠행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설왕설래 소란스러웠죠. 우리 정부와 청와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별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탈북자가 각기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먼저 받아쓰고 내피셜 수준으로 부풀렸죠. 미국의 CNN, 다시 우리나라 조중동, 지상파 방송, 종편 등 한국의 전 메이저 언론사들이 퍼나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급기야 일본과 대만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많은 언론들이 특정해서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기 태구민 씨와 지성호 씨, 김정은이 죽었다거나 뇌사 상태라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인 것처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조선일보 앵커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 출마한 장성민 씨라는 분도 한몫 거들었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마리의 개가 달 그림자를 보고 짖으니 온 동네 개가 따라서 짖네라고 시작하는 예시가 생각나네요. 개들이 하도 짖어 어떤 주인이 아이들의 밖을 살피라고 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없고 하늘에 보름달만 둥그렇게 떠 있다고 말했다고 그랬었나요? 정보나 첩보는 간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저는 간첩 아시죠? 스파이.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는 5종류의 간첩에 관한 주제를 다루잖아요. 5종류의 간첩, 스파이는 향간, 내간, 사간, 방간, 생간이죠. 그 중에 향간은 상대국의 주민을 고용하는 것이며 내간은 관리를 포섭하는 것이고, 이 둘은 현대의 고정간첩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방간은 일종의 이중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정보를 흘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사간은 방간보다 조금 더 특수한 이중간첩으로 본국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간첩인지라 그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상대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적의 손에 처형되도록 한다고 하죠. 끝으로 생간은 상대국의 정보를 탐지한 뒤에 살아 돌아와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간첩을 말한다고 그래요. 요즘 간첩 신고하면 상금 주나요? 그전에는 5천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았는데. 우리는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로 잘 사는 10위권 내의 선진국을 만들었어요. 남과 북이 군대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입니다. 두 분 당선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찌 보면 무임성차신 분들이잖아요. 지난 4.15 총선 직전 몇몇 탈북자 단체에서 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는 그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하면 이민을 가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었을까요? 한마디로 골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이민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니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잖아요. 당신들이 뭔데요? 그냥 민주주의 체제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되나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잖아요. 왜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해서 정폭시키시나요? 제발 좀 대한민국에 책임감 있는 국민이 되어주세요. 왜 트러블 메이커로 전략하려고 하시나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면 조용히 대한민국을 떠나주시던가요? 아니면 제발 자중 좀 해주세요. 간첩 신고는 경찰청 113 또는 국가정보원 111 전화를 거시면 간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20억 원입니다. 간첩이 뭐예요? 꼭 국가 기밀 훔쳐다가 외국에 갖다 주는 거, 그것만 간첩인 거 아니잖아요.
감쌀 걸 감싸자고요. 이번 두 분 당선자가 일조한 가짜뉴스, 김정은 사망설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쪽팔림을 당했어요.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다고요. 지금도 치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두 분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남남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얻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세계적인 칭찬과 명성 잃게 생겼어요. 다행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유튜브를 녹화하기 직전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이북 팔도민 연합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번 김정은 사망설의 가짜 뉴스는 탈북민 전체의 책임이다. 사과한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는 김정은 재등장 이후에도 애매모호하게 말끝을 흐리다가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 엉거주춤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지요. 또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께서는 휴전선 총기 사건으로 태영호, 지성호 가짜뉴스 사건을 물타기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짜뉴스 사건과 휴전선 실탄 발사 사건은 사안별로 분리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은 한술 더 떠서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를 청와대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과연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모습일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요? 이런 분들과 이런 정당에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선거에서 대패하지요. 나라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 정당의 최고 가치는 국익 최우선이더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탕으로 국익 최우선.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왜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차마 제 입으로 태영호, 지성호, 원유철, 홍준표 등등 그분들께 그 입 다물라 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요. 침묵과 관련된 글귀 하나 옮겨볼게요. 욕망이 강할수록, 시간이 촉박할수록, 스트레스가 심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한다. 이들은 봄의 사과나무 한 그루에 5톤의 비료를 들이붓고는 비료를 많이 줬으니 사과가 빨리 열리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알다시피 그렇게 비료를 퍼부으면 그 사과나무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이다. 사과를 얻고 싶다면 적정한 양의 비료를 주어야 한다. 말도 마찬가지다. 코넬리아 토프가 그랬다네요. 그녀에 져서 침묵의 무기에서. 이상 이슈앤인수TV의 이인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